안녕하세요. 마음 챙기는 엄마들의 공간 코끼리 다락방입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보셨나요? 저도 아이와 함께 보고 왔는데요. 1편에 이어서 2편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가 이토록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는 부분, 예를 들면 1편에서는 슬픔이, 2편에서는 불안이가 되겠네요. 이런 감정들까지도 포용하고 이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짜증, 불안, 분노, 좌절 이런 류의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몰아내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추방당하고 억눌린 감정들은 반드시 더 강력한 에너지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짜증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않을 거야. 짜증내면 나쁜 엄마야. 짜증내지 않을 거야. 하다가 결국 뻥!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격분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한 슬픔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난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되뇌었지만 일상 속 어느 사소한 사건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결국 무너지고 내가 전혀 괜찮지 않았구나 뒤늦게 알아차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파괴적이고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스스로에게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모든 감정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 아닌가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 존재한다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또 그렇게 원망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속상하고 또 속상해하는 나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기를 돌볼 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늘 밝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아이를 위해서 집도 늘 깨끗하게 반짝반짝 유지하고 싶었죠. 인사이드 아웃으로 치면 제 안에 기쁨이, 사랑이, 의욕 뿜뿜이, 자신만만이가 열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버럭이가 자주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애꿎은 남편을 책망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짜증이와 버럭이는 절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열일하던 사랑이, 기쁨이, 자신만만이, 의욕 뿜뿜이가 함께 합세해서 나는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야 라는 자아상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고 그러면서 마음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죠. 사실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라는 건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짜증이와 버럭이는 이 시스템 오류를 경고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어.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남편은 언제 퇴근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다소 미성숙한 방식이긴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극도의 피로 상태에 빠진 저에게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불안이처럼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요. 더 이상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기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단지 현재의 패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2단계.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내 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입니다. 현존, 자각, 마음 챙김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그때 내 몸의 감각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짜증을 냈네.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내 자신이 정말 싫어. 이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좌절이 혹은 절망이 역시 나를 위해 등장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짜증내지 않는 더 나은 버전의 나를 위해서요. 짜증의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 짜증이 더 뻗어나가서 가지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느리고 깊은 호흡을 이어나가면서 내 숨에 의식을 두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가슴 정 가운데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깨에서 긴장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알아차림 단계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 원치 않는 모든 불건강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일상을 명료한 의식으로 깨어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닌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고요. 갑자기 웬 요가 명상이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웰니스를 위한 비니 요가의 저자 게리 크래프트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는 조건화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요가의 목적이다. 우리는 보통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 행동이 갖고 있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성질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순환을 중단시키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주의를 내면화하는 일이다. 이것이 요가 과정의 핵심이자 내가 개인 수련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이다. 이렇게 마음 챙김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목격자, 관찰자 혹은 참자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존재의 핵심이 내면의 복잡한 상태를 고요하고 평온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3단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선택하기입니다. 무의식 중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마음도 습관에 의해 반응합니다. 나는 꼭 이럴 때 짜증이 나더라.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하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감정적 반응이 습관화되고 패턴화돼서 거의 반자동적으로 짜증이나 분노가 솟구치는 건데요. 많은 경우 이런 감정을 유발시킨 상대방이나 상황의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나의 책임이에요. 2단계에서 잠깐 멈추고 현재 짜증이 올라올 때의 내 마음 상태, 몸의 감각, 스치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 순간 늘 그랬던 것처럼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같이 당연하게 혼자 과도하게 집안일을 하느라 과부하가 온 상태라면 일주일에 청소기 돌리는 횟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휴식을 취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일을 줄이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또한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불안함, 불편함이 느껴지는구나.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평소와 조금 다르게 선택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면 내 마음 안팎이 이전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신호를 보내준 부정적인 감정에게까지 고마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 3단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짜증, 분노, 불안함, 억울함, 서운함, 우울감 등 우리가 쉽게 억압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조차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2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매 순간 일상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모든 과정의 처음이자 끝, 알아차리기입니다. 이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명상과 요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업로드한 비니요가 수련 영상을 보면서 매일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3단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선택하기. 깨어있는 상태에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큰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젤랄루딘 루미의 시를 낭독해 볼게요. 당신이 영혼으로 일할 때 당신 안에 기쁨의 강이 흐른다. 달리 일하면 그 느낌은 사라진다. 당신이 가고 싶어 하는 장소를 가겠다고 주장하지 말라. 샘에게 길을 물어라. 당신의 살아있는 조각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톰 홈즈, 로리 홈즈는 소인격제 클리닉이라는 책에서 이 시를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의 강은 참자아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평화로운 행복이 충만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우리의 슬픔, 분노 혹은 두려움을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듬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위치를 찾도록 해줄 때 기쁨은 솟아오른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코끼리 다락방에서 만나요. 안녕.